김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형수술을 할 때 걸러야 할 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있을 때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경력이나 아니면 유명세 또는 시설의 크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사인 제가 보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수술에 임하는 철학 같은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반드시는 아니고 가급적 걸러야 하는 의사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뭐뭐 해라. 나는 100%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만 믿어라. 라는 등의 확신에 찬 말을 해주는 의사입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치료의 결과를 보장해주는 이런 확신에 찬 말을 해주는 선생님들을 믿을 수밖에 없고 좀 더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행위는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진단이 정확하게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치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도 치료 결과가 확률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나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이 방법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느끼기에 수술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이 방법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듣기 힘들고 너무 애매하게 얘기한다라고 느끼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선생님들이 의사라는 신분에서 의사라는 입장에서는 좀 더 현실성 있고 진실되게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보다는 다소 애매모호하게 들리더라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진국인 제대로 된 의사일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수술을 최초로 개발했다. 나는 이런 수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 라고 홍보하는 의사입니다. 의료 지식이나 새로운 수술 방법은 논문 같은 데 발표돼서 명예를 얻는 것이지 상업적인 특허가 있지 않습니다. 특허를 받았다고 홍보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똑같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이름만 붙여서 그 이름에 대한 서비스 상호 등록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쌍꺼풀 수술을 할 때 A 쌍꺼풀, B 쌍꺼풀, C 쌍꺼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나는 A 쌍꺼풀이라는 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비스 상호 등록이고 사실 이것은 수술 기법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수술을 얼만큼 정확하게 잘 하는 것이지 어떤 이름을 붙여서 홍보하는지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수술 방법이나 기술들이 많이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개발했다고 생각하는 수술의 대부분은 저희보다 훨씬 더 앞선 다른 선배 의사들이 시도를 했고 이미 기존의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방법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아서 사용되지 않는 방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수술 방법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미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방법을 자신이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깨달은 그런 상황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무식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셈이죠. 세 번째로는 SNS나 이런데 술 먹고 이런 거를 올리는 선생님들이 저는 지양해야 될 의사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술을 잘 먹고 일도 잘하는 것이 굉장한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시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일에 소홀하면서까지 술 먹고 이런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 몰입하는 것이 과연 본인의 해야 될 일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과거에는 술을 많이 먹고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로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술이 덜 깬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숙취가 없다고 해서 몸 상태가 100%인 것은 아닙니다.
숙취가 없어도 몸 안에 알코올이 분해된 산물인 알데하이드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몸이 피로하고, 그럴 경우 우리가 순간적으로 빠른 판단을 해야 되거나 기민한 이런 손동작들이 필요할 때 100%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뭐 0. 몇 미리, 1mm 단위로 정교한 수술이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그런 수술이라면 더더군다나 알코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술을 아예 못 먹는 건 아니었지만 2022년 3월부터 술을 끊고 계속 안 먹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이제 만 4년이 다 돼 가는데요. 담배는 2002년에 끊었으니까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술을 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제가 환자라면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항상 언제든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술도 끊고 담배도 피지 않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병원이나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의사를 걸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너무 이런 보여주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진솔한 진찰과 상담을 통해서 좋은 선생님을 선택하셔서 수술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